기억나요? 가영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지난번에 23쪽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관련된 문제는 안 풀었었거든요. 여기 위치 관계는 했죠. 위치 관계는 했었고 여기 거리 공식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잘 기억해봐. 마지막에 문제는 안 풀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 요 직선 ax by 더하기 c는 0과 요 x1 y1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기억나니? 얘기해봐. d는 이 거리 d는 뭐라고 썼지? 가형이 뭐였지? 루트에 뭐? a제곱 b제곱 분의 절대값. 요게 x 대신에 x1 넣는다 그랬다. ax1 그 다음에 by1 플러스 c.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알겠어? 요거 가지고 한 5문제 푼다. 봐봐. 여기 써있지? 어떻게 돼?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바꿔야 돼. 이런 형태로 바꾼다는 건 1을 좌변으로 넘기라는 거야. 즉 x 더하기 y 빼기 1은 0하고, 너무 글씨가 이상한가요? x 더하기 y 빼기 1은 0, x 더하기 y 빼기 1은 0하고 그 다음 2,3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식으로 불러봐. 루트 뭐 분해? 거리 d라고 쓸게. 거리 d. 그럼 루트 뭐 분해? 불러봐. 여기 a, b가 얼마야? 각각 1, 1이지. 그럼 어떻게 돼? 1의 제곱, 1의 제곱 분해. 됐어? 그 루트 2분해지. 그럼 절대값 뭐가 와? 여기가 1 곱하기 2잖아? 1 곱하기 2. 그럼 2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그냥 플러스 c 빼기 1 하면 되죠? 여기 답이에요. 가영 이해 가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루트 2분의 4가 되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2루트 2가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됐어요? 정리해볼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얘만 이용하면 돼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외웠죠? 외웠죠? 지워볼게. 요거 불러봐, 잘. 요거 어떻게 해? 요거 똑같이 조금처럼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를 무슨 형태로 쓴다 그래? 일반형으로 쓴다 그런다. 알겠지? 요게 표준형이라고 했죠? 요거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기울기, 뒤에 있는 게 y절편. 맞아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돼 있는 거를 미지수를 한쪽으로 몰아요. 상수까지. 그래서 2x 더하기 y 빼기 3은 0 썼잖아. 얘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럼 2x 더하기 y 빼기 3은 0하고 그 다음 어디 사이? 3, a 사이 거리를 구해보래. 거리가 루트 5라고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럼 거리 불러봐. 민준아 불러봐. 루트 5분의 한 번에 써봐. 요거 제곱 더하고 요거 제곱 얼마? 이 거리 구할 거라고. 거리 구하는 식이 뭐였어? 루트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5지. 맞아? 그 다음 절대값 내가 쓰고 쓰면 안 되는데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 2, 3, 6. 그 다음 플러스 뭐해? 6 플러스 그 다음 뭐해? 1 곱하기 a. 맞아? 그 다음 빼기 3 이렇게 하지? 요게 얼마다? 루트 5다. 잘 봐. 계산하는 거. 얘네도 곱하면 얼마? 요거 분자 뭐야? 분자는 3 플러스 a지. 요게 얼마? 얘네도 곱하면 5지. 맞아? 절대값 한 게 5라는 건 a가 뭐 돼? 일단은 2 되지. 그 다음 또 요게 마이너스 5도 되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이지. 양수 구하랬지. 마이너스 8 안 되네. 답은 2. 알겠어? 원래는 2개야. 알겠어? 이해 가지? 안 어렵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넘겨서요. 요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것도 같이 얘기해 줄게요. 어떤 걸 얘기해 줄 거냐면 원래는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원래는 여기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다시 얘네들이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평행하다고 했으면 일단 m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평행하다고 하면 m이 얼마일까요? 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요 개수비 3분의 m이랑 그 다음에 뭐가 같아요? 1분의 m 빼기 4가 일단은 같아야 돼요.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평행하다고 하니까 요 개수비 앞에 게 서로 같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 곱하면 m이라는 게 여기다 3 곱하니까 3m 빼기 12라서 2m이 12가 되는 m은 일단은 6입니다. 평행이라는 조건 때문에 m이 6이라는 걸 먼저 찾았어요. 그럼 너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직선이 3x 더하기 y는 8이라는 직선 하나랑 두 번째는 6을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얼마죠? 6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 그럼 2로 나눠볼까요?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 너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해가죠? 그럼 내가 이거를 1번 직선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이해가죠? 그럼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죠?
직선과 어디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알고 있죠?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알고 있죠?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잡아요. 그럼 여기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잡으라는 거는 뭐 잡을래?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봐. x, y가 얼마면 얘를 만족해?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아무거나. x, y가 얼마면 얘를 만족하지? 간단한 거 아무거나 해. 0, 8도 돼. 1, 5도 돼. 2, 2도 되지.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럼 2, 2로 잡아볼까 내가? 그럼 요 2,2야, 2,2라는 점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된다. 알겠어? 그럼 얼마니 얘들아? 얼마니? 얘기해봐. 이거 거리를 구할 거거든? 거리 구하면 어떻게 되니? 식을 쓸 거야. 식을 쓸 건데 요 거리 구하면 자, 요 점과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한다고 했다. 민준아. 대답 잘해봐. 3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잖아? 그럼 루트 뭐야? 루트 뭐분의 3의 제곱 1의 제곱 10이지? 그거 분의 절대값 뭐야? 3 곱하기 2 맞아? 가영이 맞니? 6 그 다음 가영이 뭐? 1 곱하기 2 2죠? 그 다음 상수 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10이죠? 루트 10분의 10이라 약분하면 뭐가 남죠? 루트 10만 남습니까? 그래서 3번이에요. 이해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은 있잖아. 맞아?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차피 여기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도 항상 똑같으니까 아무 점을 잡아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맞죠? 근데 매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식을 좀 외워볼까요? 8이랑 마이너스 2 다시 3x 더하기 y는 8하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알려줄게요. 결론을. 자, 요 직선과 요 직선 여기 AB는 똑같아. AB가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여긴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여기 상수 부분만 둘이 빼면 돼. 이렇게 된다. c 빼기 c 프라임. 이게 거리 d야. 얘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일단 계산해보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 자, 계산해보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지. 그럼 분모가 뭐가 돼? 루트 10이지. 자, 분자는 여기 c가 마이너스 8이었거든? 그 다음 c 프라임은 플러스 이거든? 요 두 개를 빼래. 맞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분자가. 마이너스 8, 2를 빼니까 빼기 2. 맞아? 이거 따라오니? 그럼 요거 루트 10이라고 답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 이해가?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상수 두 개를 뺀 거에 절대값 해라. 근데 얘도 이해를 해봐.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내가 요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이 원점 여기가 있어. 그 원점에서 잘 생각해봐. 이 거리를 현재 d라고 했거든. 그럼 요 거리, 요 전체 거리를 d1이라고 하고 요 거리를 d2라고 한다면 요 d라고 하는 거는 d1에서 d2를 빼주는 거지. 이해가요? 그럼 d1이라고 했던 게 원래 뭐였냐면 원점에서부터 요 1번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008 이렇게 되죠. 내 말 따라와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요 점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10분의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그냥 8입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2. 2예요, 2. 오케이?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빼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C 빼기 C 프라임을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좀 절대값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방향이 아마 반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전체 거리에서 여기 거리를 뺀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뭘 기억해라?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어? 거기까지가 직선이에요. 이해가요? 거기까지가 직선이에요. 혹시 앞에 직선이나 뭐 평면접해서 질문 있어요? 일단? 원방 하기 전에? 뭐 질문 있으면 조금 해도 돼요. 가영이 틀린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알려줄게요. 같이.
중단원이야? 직선 중단원이야? 네, 여기서 몇 번이야? 네? 중단원 5번이야?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같이 볼까요? 몇 개만 같이 볼게요. 다는 못하고요. 요 중단원 5번 보면 여기서 뭐 찾아라 그랬냐면 요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평면좌표잖아요. 좌표로 먼저 구할 수 있느냐죠. 좌표로 써볼게요. 얘네들이 정사각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처음에 요거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사각형이죠, 얘는? 대답해 줄래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사각형이죠, 얘는? 4인 정사각형이죠. 그럼 A 좌표가 얼마죠? 4,0이니? 맞아? 여기가 되니?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됐어? 그럼 여기 큰 사각형에 C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C에 무슨 좌표는 알아? Y 좌표는 알지? 13으로. 맞아? 그럼 X 좌표를 구해야 되지. 그럼 X 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길이가 13이잖아. 요 한 변의 길이가. 여기도 13이야. 그럼 여기 X 좌표가 얼마야? 7이지. 이렇게 나온다.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요 4,0이라는 A라는 점과 7,13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그럼 민준아 이 거리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의 거리 7 빼기 4 3의 제곱 13 빼기 0 13의 제곱 이거의 루트 씌운 게 거리였지? 9랑 169지. 여기 따라와. 9랑 169 더하면 얼마야? 9랑 169 더하니까 178이니? 맞아? 그러니까 몇 번이다? 2번이 답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 가나요? 또?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 더 있으면 더 해볼게요. 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중단원에서 7번이요? 자, 7번 보시면 자, 7번은요. 자, 이 외심 나와 있는데 이 외심의 정의가 뭔지 알아? 가영아? 외심 정의 몰라? 민준이 알 것 같은데? 모르나? 외심이 뭔지 몰라?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얘나 외심의 정의가 뭔지 알아? 외심의 뜻은 뭐냐면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다시 뭐라고?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외심의 정의야. 알겠어?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거야. 제일 처음에. 지난번에는 뭐 얘기했어? 무게중심 정의 얘기했지.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지?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지. 중선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 그리고 무게중심의 성질 쭈루루 얘기해줬지. 그럼 너네가 오늘은 또 새로 외워야 되는 게 외심의 정의랑 외심의 기본적인 성질은 알아야 돼. 알겠어? 이 문제는 니네가 지금 서점 갔어. 공통수학 2를 책을 아무거나 살라고 해. 딱 펴보지? 다 있는 문제야. 알겠어? 어느 문제집에도 다 있는 문제라고. 이 외심이라고 하는 게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얘네들의 길이가 같아.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리고 외심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잖아. 그래서 외심으로부터 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들이 반지름으로 전부 다 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외심은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외심의 성질은 요 외심으로부터 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전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 외심의 좌표가 뭐로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2로 돼 있죠. 여기가 지금 A, 3으로 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B죠. 그러면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아야 되니까 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다는 거죠.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제 뭐 라지 R로 썼으면 요 라지 R이라는 게 OB 길이를 말하는 건데 요 OB 길이가 얼마죠? 여기서 이거 빼면 1, 9, 루트 10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요게 뭐랑 같다? OA랑도 같고 OB랑도 같다. OA랑 같고 OC랑 같다. 이러면은 요 A랑 B의 좌표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얘가 루트 10이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OA 길이는 A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3에서 2 뺀 거 3 빼기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원래는 OA잖아. 얘가 루트 10이라고. 됐어? 여기까지? 그럼 요거 1이니까 요게 9가 돼야 되지. 그럼 A가 1이나 마이너스 5라고. 근데 A가 양수니까 1밖에 안 돼. 알겠어? 그럼 B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니? 그럼 할 수 있지? 뭘 알아야 된다, 민준아? 외심이 뭐라고? 그렇지.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의 성질이 뭐라고? 외심으로부터 뭐에 이르는?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알겠어? 알겠어? 너무 중요하다. 또? 답은 안 알려줬다. 너네 계산해라.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쭉 원으로 가볼게요. 원으로 가보면
얘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이 사실은. 근데 이게 내가 애들을 쭉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건데 10명 중에 9명은 어렵다고 하거든요. 10명 중에 1명은 여기가 왜 어려운지 몰라요. 10명 중에 1명은. 자, 일단은 원이 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원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가영아? 원이 뭐야? 이 원, 이게 뭐야? 정의가 뭐야? 원의 정의는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야. 다시 뭐라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가운데 있는 점을 이제 중심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원이라고 해요. 다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 같은 점들의 자취가 이제 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취라는 말을 지금 했죠. 자취가 뭐냐면 점이 지나간 흔적들을 자취라고 해요. 너네가 지나간 흔적들을 발자취라고 하잖아요. 들어봤죠? 점이 지나간 흔적을 자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조금 애매한 게 이 중심이 A, B라고 하는 게 평면 위에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간으로 얘기를 하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가 9예요. 맞아요? 그래서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한 거를 원이라고 합니다. 자취가 뭐라고요, 가영아? 점이 지나간 흔적을 자취라고 했죠? 그래서 이 CP 길이가 뭐가 된다? 이 CP 길이가 R이 되는 자취를 구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뭐 구한다 그랬어요? 자취를 구한다고 했죠. 이 자취의 식을 구하는 거를 자취 방정식을 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취가 점이 지나간 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관계식을 세워요. 관계식은 CP라는 요 길이가 반지름 R로 일정하다는 게 관계식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취에 해당되는 요 점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봐봐, 여기 봐봐. 이 모르는 점을 XY라고 먼저 둔다. 이게 1번이야. 다시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첫 번째는 모르는 점을 XY라고 둔다. 알겠어? 두 번째는 뭘 세운다? 관계식을 세운다. 관계식은 CP 길이가 R이라고 했지. 이게 관계식이야. 알겠어?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해봐.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CP 사이 거리가 얼마야? X 빼기 A의 제곱이지. 여기는 Y 빼기 Y1의 제곱이지. 여기 루트를 씌운 게 R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제곱하니까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요게 원의 방정식의 바로 표준형이야. 알겠어? 자, 다시 이게 바로 뭐라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쓴다. 유도했지. 그럼 얘를 보고 내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선에서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었어. 맞아? 근데 표준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은 뭔가가 쉽게 보여. 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 직선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기울기랑 Y절편. 알겠어?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요 중심이 얼마라고? 요 중심이 얼마야?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값.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들이 A, B가 중심이라고. 반지름이 R이 1이라고. 알겠어? 그럼 내가 만약에 두 번째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썼어. 얘는 중심이 얼마일까? A가 얼마인 거야? 얘 A가 얼마야? 이 밑으로 오려면. A가 뭐가 돼야 밑에 게 돼? 0이잖아. B도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뜻하는 게 뭐냐면 중심이 뭐다? 중심이 뭐다? 0, 0이라고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 중심이 뭐다? 0, 0이라고 대답하라고. 중심이 뭐다? 0,0 원점이라고. 원점.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얼마다? 아니 R. 반지름이 R이 1을 쓴 거야. 알겠어? 여기 원래 루트가 있어야 이거 CP 구하려면 여기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양변을 제곱해서 여기가 반지름 제곱이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해요. 기본형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원점으로 주어져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봐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요 밑에 거를 좀 볼 거예요. 밑에 거를 볼 건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방금 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요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전개해 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빼기 2ax a제곱 됐습니까? 이 정도 이제 바로 하나요? y제곱 2by 안 써지냐? 2by 플러스 b제곱 빼기 r제곱 은영 이렇게 되지.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중에 여기 앞에 있는 얘를 그냥 라지 a라고 적고요. 여기를 라지 b라고 적고요. 요 나머지 있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r제곱을 c라고 놓으면 다시 써볼게요.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됐죠?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by 그 다음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요? 치환하면. 그럼 이렇게 써져 있는 식들을 봤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꼴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럼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랑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뭐랑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 좀 해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원을 그리려면. 알겠어? 그러니까 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려면 얘를 다시 이런 완전제곱식 표준형의 꼴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표준형의 꼴로 바꿔줄 때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얘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잘 봐봐요. 이거 다 못하거든요. 문제를 볼게요. 야, 이거는 겁나 쉬워.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1이야. 원 어떻게 쓰라고? 식으로 써봐. 어떻게 돼? 중심이 2,1이라는 건 여기가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이 반지름 1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여기 제곱인데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어. 알겠어? 이게 답이야. 그럼 몇 번이 답이니? 몇 번이 답이니? 4번이 답이니?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하지? 이해하지? 할 수 있지. 자, 얘는요. 요거의 중심과 반지름 찾으려.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럼 얘가 무슨 형태야, 가영아, 지금? 일반형이지.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중심과 반지름 찾으려면 무슨 꼴로 바꿔라? 무슨 꼴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래? 잘 봐. x제곱 빼기 2x잖아. 여기에 x 빼기 뭐가 있어야 돼? 1의 제곱 있어야 되는 거 이해하니? 그래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빼기 2x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빼기 1이 된 거야. 그럼 뒤에는 뭐라고 쓸래? y제곱 더하기 4y니까 뭐라고 쓸래? y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쓸래?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마이너스 4를 넘기면 플러스 4인데요. 여기 1과 4가 추가됐으니까 5를 추가해줘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1과 4가 추가됐으니까 5가 추가돼서 여기가 9예요. 잘 대답해봐요. 그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이 있거든요. 잘 대답해봐요. 중심이 얼마죠? 여기 지금 밑줄 쳤어요. 중심이 얼마죠? 중심 좌표 얼마죠? 중심의 좌표 1, 요게 0이 되는 y값이 마이너스 2죠. 요게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다? 3이다. 3의 제곱이 9니까. 요게 답이야. 알겠어? 요게 a고, 요게 b고, 그 다음에 요게 c인가요? r인가요? 이렇게 구하라고 했네요. 다 더하라고 했네요. 그럼 답이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2다. 얘는 이해하나요? 이해 가죠? 가영이 이해하나요? 가영이 힘들어요? 아직 힘들면 안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넘겨볼게요. 아픈 거 아니죠? 3번은요.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래.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중심이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 그림에서 중심이 뭐라고 써 있어? 대답해줘. 저기야. 중심이 뭐라고 써 있는지 대답해줘. 마이너스 5,2로 돼 있지. 그러면 식을 뭐라고 쓴다 그랬어? x,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서 0이 되려면 x 더하기 5의 제곱이지. 맞아? y 빼기 2의 제곱이지. r제곱. 이렇게 먼저 쓰는 거야. 중심이 마이너스 5,2니까. 여기까지 됐어? 민준아, 되니 여기까지? 근데 민준아,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래? 이게 중심이 같으니까 이렇게 식을 썼는데 얘가 뭐 지난다고? 마이너스 1,5를 지난대. 얘를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4의 제곱이니까 얼마? 16. 5 집어넣으면 3의 제곱 얼마? 9. 요게 r제곱. 그럼 r은 얼마? 하나, 둘, 셋? r은 얼마? 5 이렇게 나오지? 그게 답이야. 반지름 5라고. 이게 답이라고. 쉽지? 아직은 쉬워? 알겠어? 4번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봐봐. 이번에는 중심이 요 직선이 있대요. 그리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단 중심을 모르잖아요. 중심이 이 직선이 있다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이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y좌표는 얼마죠? 하품하지 말고. 얼마죠? y좌표는? 중심이 a면 여기 a 집어넣는 게 y잖아요. 얼마죠?
A 빼기 이게 중심의 좌표죠 현재. 여기까지 됐어요? 자꾸 쓰느라 정신없네요. 쓰느라. 여기까지 됐어요? 자, 문제를 조금만 이해해 볼게요. 이 원이 있는데 중심이 어떤 직선이 있고 A랑 B를 지난다? A, B가 다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중심이 얘가 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먼저 써볼게요. 뭐 하겠다고 지금? 중심이 이거인 원의 방정식을 먼저 쓰자. 해봐. 뭐가 돼? 내가 뭐라고 쓸 거야?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 Y 근데 요거 빼야 돼. Y 빼기 A 더하기 2의 제곱 얘를 뺐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 요 반지는 모르니까 뭐라고 써? R 제곱 이렇게 쓸 거야 일단은. 봐봐 얘들아 계산 같이 해보자. 일단 내가 원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것까진 이해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두 점을 집어넣어서 A와 R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첫 번째 거 집어넣어봐. 0 마이너스 4 집어넣었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대답해줘. 얼마야? 0 집어넣었어? A 제곱이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2잖아. 그거 제곱할 거 얼마야? A 제곱 4A 더하기 4다. 여기 R 제곱이야. 여기까지 하나 나와? 얘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쓴 거야 지금. 그 다음 이번엔 얘 집어넣을 거야 민준아. 4, 0 집어넣어봐. 4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빼기 A 제곱이니까 A 제곱 빼기 8A 더하기 16이지.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 여기다 0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얼마야?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지. 여기 0 집어넣었으니까. 계산 따라와. 여기 R 제곱이지. 여기까지 계산 됐어? 그럼 식을 좀 정리해볼게. 얘 지금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 조금 이쁘게 정리해볼게. 1번식은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빼기 R 제곱은 0이라는 식 하나랑 두 번째 식은 2A 제곱, 그 다음 몇 A죠? 마이너스 12A. 그 다음 요거 둘이 더하면 20이죠? 거기서 R 제곱 뺀 거. 이퀄 0. 이 두 개를 연립하려면 두 개를 뺍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빼지네요? R 제곱이랑 이거 두 개 사라지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몇 A? 4A에서 마이너스 12 빼니까 16A. 4에서 20 빼면 빼기 16은 0. 그럼 A는 얼마? 1이다. 됐어? A가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 1, 4, 4, 10이죠? 1, 2, 4, 4, 10이니까 R제곱이 얼마다? 10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답입니다. 이해하죠? 어려운 듯 하지만 일단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거를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중심이 2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를 너네가 언제 시험 본다 그랬어? 2학기 중간에 본다 그랬잖아. 그럼 최소 시험이 언제냐면 9월 말 10월이야. 알겠어? 그럼 10개월 남았잖아. 10개월. 어? 그럼 10개월 동안 이 문제를 뭐 당연히 안 놓치고 풀 수 있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사람은 무조건 잊어버리게 돼 있거든.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중심이 2위에 있다는 거는 일단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두고 얘로부터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얘를 대입해서 연립한다. 이게 끝이라고 풀이는.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기억하라고. 알겠니? 내 말 이해하니? 자, 5번 봐봐요. 이번에는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된대요.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거 하나 봐봐요. 아까 내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이렇게 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원을 나타내기 위해선 원을 나타내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 이게 지금 사실 저 문제거든. 맞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 거야. 문자로 주어져 있는 거를. 그럼 뭐의 제곱이야? x제곱 더하기 ax면 뭐의 제곱이야? x 플러스 뭐의 제곱이야? 2분의 a의 제곱이라는 거 이해하니? 맞아? 반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by면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인 거 이해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지? 얘나요. 그럼 얘 넘겼고 그럼 마이너스 c 더하기 요거 제곱한 거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 썼다. 이 우변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내가 요 주어진 일반형을 그대로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이게 전부 다 원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을 나타내려면 반지름이 존재해야 돼요. 뭐가 존재한다? 반지름이 존재한다는 건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걸까? 0이라는 걸까? 0보다 작다는 걸까? 당연히 0보다 커야지. 제곱한 거잖아. 이게 반지름이 제곱이잖아. 맞아? 이게 값이 반지름이 존재하려면 요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알겠어요?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분모는 어차피 양수니까
분자만 0보다 크면 되죠. 그랬을 때 이게 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원을 못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원을 못 나타낸다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얘가 0이면 반지름이 0이잖아. 맞아? 얘가 0이면 반지름이 0이잖아. 그런 걸 점원이라고 해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원이라 그래서 허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뭐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뭘 알아야 된다? 제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이게 중요하다. 자, 지워볼게. 이거는 이제 이거 이해했지? 이해했어? 가영아? 얘나도 이해했지? 가영이 이해했어? 봐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는 이거를 무슨 꼴로? 표준형의 꼴로 바꿨을 때 반지름이 양수다라는 걸 이용하자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봐. 어떻게 돼? 불러줘 너네가. 여기만 보고 불러주면 안 돼. x제곱 빼기 2x잖아. 그럼 뭐라고 써? x 빼기 1의 제곱으로 쓰지. 맞아? 여기는 y제곱 플러스 4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이지. 맞아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k 넣어보니까 k 더하기 얼마? 상수가? 1이랑 4를 더해줘야 되잖아. 5. 됐어? 그럼 요게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기만 하면 우리가 원이 존재한다. 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할만합니까? 할만해요 아직은? 가영이 할만해요? 가영아 힘내서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요. 또 비슷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보면은 얘를 지나면서 자, x축에 접한다. 여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x축에 접한 두 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축에, 여기 살짝 써놓을게요. 축에 접하는 원. 앞에 개념이 있는데 축에 접하는 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 생각해봐라. 이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는 식으로 어떻게 쓸까? 이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그러면 축에 접하는 원인데 어떤 경우 있어?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지. 그럼 두 번째 뭐도 있어? y축에 접하는 원도 있지. 세 번째 뭐도 있을까? 그렇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어. 알겠어? 그런 경우들의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하는 걸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러면 이것도 경우를 나누기 나름인데, 자,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가 x축인 건 알지? 얘가 y축이고,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 그림이 이렇게 되지. 여기가 x축에 접하는 원이지. 그럼 내가 요 중심을 a, b라고 한번 해봐. 요 중심의 좌표를. 그러면은 요 중심의 무슨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까? 중심의 무슨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지? 지금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무슨 좌표랑 같지? y 좌표랑 같은 거 알겠어? 그래서 중심이 얘면 원래는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근데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를 r로 쓰면 이 문제를 못 풀어. 알겠어? 얘를 뭐로 쓰자? b라고 써야 돼, 반지름을. 그래서 b제곱으로 쓰는 거야. 내 말 이해하니?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이란 식을 이렇게 두고 쓰는데 이렇게 둔다는 게 무슨 말이다? 요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내 말 이해하지? 안 어렵지? 내 말 이해하는 거. 맞아? 한국어로 얘기하잖아. 근데 봐봐. 근데 얘가 원이 만약에 여기가 x축이니까 요 밑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 3, 4, 5면처럼. 그럼 얘 중심을 똑같이 a, b로 해볼게. 오케이? 근데 요 좌표가 둘 다 음수긴 하겠지. a, b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둘 다 음수야. 그럼 얘도 여기에 접하는 원을 생각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쓴다고. 내 말 이해하니?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이란 요 반지름의 길이가 요 중심의 좌표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게 핵심이야. 알겠어?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히 외워서 써야 돼. 당연히 외워서 쓰는데 여기가 왜 b가 되는지를 여기서 이해해서 이거를 하는 것과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쓴다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야. 알겠어? 내가 하는 말 이해했니? 민준이 이해했어? 다시 중심이 얘고 x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쓴다는 거를 개념 설명에 써 있어. 걔를 외워서 쓴 게 아니라고. 알겠어? 안 외우고 x축에 접하려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같구나. 이 생각을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물어볼게. 자, x축 접하는 원 했고 y축 접하는 원도 비슷하겠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지? 어디 접하는 거? 세 번째가 뭐라 그랬지?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힌트가 뭐냐면 요게 반지름이잖아 지금. 둘이 같지? 맞아?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같잖아. 그리고 이게 중심의 x좌표, 이게 중심의 y좌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a, a로 두면 돼, 일단은. 알겠어? 그리고 반지름도 a지. 맞아? 반지름도 a라서 얘는 x 빼기 a 제곱, y 빼기 a 제곱은 a 제곱으로 둔다. 이렇게 두는 게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 건데,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외우냐? 나도 못 외우겠다. 자, 여기에 그 좌표를 이번에는 a, a로 여기도 a, a야. 여기도 a, a라고. 됐어?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어디 있든 간에. 근데 만약에 여기 있어. 만약 여기 있으면 요 중심의 좌표는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y좌표는 절대로 a가 될 수 없어. 왜냐면 a가 음수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로 써야 된다. 여기 있을 때는. 이해 갔어? 그럼 만약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그게 2, 4분면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얘는 식을 어떻게 쓰냐면 x 빼기 a제곱, 여기가 y 플러스 a제곱이지. 그리고 여기는 그냥 a제곱 해야 돼요. 왜냐면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곱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이해를 하라고. 내 말 이해해? 그럼 이거 가지고 얘 풀어보래. 이제 쉬워. 봐봐. 아까 처음에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 뭐라고 쓴다 그랬어? 아까 x축에 접한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a, b라고 하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 b니까 이렇게 쓰고 시작하자고 했네. 맞지? 그 다음에 요 a, b가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고 했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2a 빼기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맞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얘가 뭐 지난다? 2,1을 또 지난대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 1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 요 둘을 연립해서 a, b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연립은 굉장히 빠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은 아직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여기서 너네가 a, b를 찾아 이러면 굉장히 빠르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계산은. 그럼 요 계산 해볼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고요. 여기는 지금 b제곱 빼기 2b 더하기 1이 여기 b제곱이니까 b제곱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b 대신에 2a 빼기 1을 대입할게요. 그럼 대입하면 a제곱 빼기 4a에 마이너스 2b 하면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2에 4랑 1 더하니까 또 5가 되고. 됐습니까? 요거 정리해야 되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몇 a? 8a 플러스 7인 것 같은데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a-1과 a-7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1과 7이고 그때 b라는 건 a가 1이면 b가 1이고 7이면 13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반지름의 길이합을 구하라는데 반지름 b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1과 13의 합을 구하니까 답은 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영 이해하나요? 이해하려는 표정이 아닌데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요건 이해했어요? a, b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2,1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 연립한 게 답이라고. 됐어? 그 계산은 이제 하면 되지. 이해가지? 민준이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7번이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얘도 일단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봐. x 빼기 k 제곱, y 빼기 k 제곱은 얘 넘기니까 마이너스 4k 더하기 4인데 여기 k제곱, k제곱, 2k제곱까지 썼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지금 k, k를 중심으로 하고 k, k를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란 이런 건데 요 반지름이 요 중심의 좌표랑 같다. 요거 반지름 얼마니? 설마 이거 반지름이라 하는 거 아니지? 이건 반지름의 뭐야? 요 우변에 있는 식은 반지름의 뭐야? 제곱이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2k 제곱 빼기 4k 더하기 4라는 게 요게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이 k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k 제곱이랑 같다라고 풀으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돼? 그럼 좌변으로 넘기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요게 0이 되는 k는 뭐밖에 없어 민준아? 얘는 뭐밖에 없어? 얘가 되는 k가 뭐밖에 없어? 얼마? 2밖에 없는 거지. 이게 k-2의 제곱이니까.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원과 위치 관계랑 두 원의 유형 11번에 3번이요. 요 밑에 거네요. 요 문제집이 쌤보다 약간 어려워요. 쌤보다. 알겠어요? 쌤보다 약간 어렵고 1품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품? 근데 학교 시험은 요 책에서 거의 한 8, 90% 나와요. 알겠어요? 학교 시험은 여기 책에서 거의 8, 90% 나온다.
알겠어? 이것만 다 해도 최소 90점 넘는다는 얘기야. 책이 있는 것만 다 해도. 알겠어? 그게 쉽지 않지. 자, 해보자. fx를 식으로 써봐. 어떻게 써? fx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고 나머지를 r 이렇게 쓰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가 됐어? 근데 내가 뭐 구하지? 여기서 x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xfx라는 걸 써야 되는데 요 xfx라는 건 여기다 x를 곱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나머지를 먼저 구할까? 나머지 구할 수 있나? 일단 써보자. x에 2x 빼기 1에 qx 다 x를 곱한 거야. rx 여기까지 일단 썼지. 됐어? 근데 이거를 뭐로 나누래? x-2분의 1로 나누래.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을 x 빼기 2분의 1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쓰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여기 앞에 있는 거 잘 봐봐 얘들아. 앞에 있는 거는 x 빼기 2분의 1로 묶으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x 빼기 2분의 1이 있지. 맞아? 여기가 x 빼기 2에 x 빼기 2분의 1이지. 여기까지 돼? 맞아? 그러면 이거로 묶으면 2x에 qx 여기까지 돼? 됐어? 그 다음 여기서도 얘로 묶인다? rx도 이거 x에 관한 1차식이야. 알겠어? 그럼 얘로 묶여. 지금 얘로 묶으라 그랬어. x 빼기 2분의 1로 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에 r이 있거든? 플러스 r. 여기 지워줄게. 다시. 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식은 얘로 묶으면 2x, qx까지 썼어. 그럼 요 rx라는 거를 얘로 묶으면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지 써야 되잖아. 그럼 rx를 얘로 묶었다는 거는 여기에다 뭘 곱하면 여기에다 뭘 곱해야 이게 튀어나오냐는 건데 r을 곱하면 돼. 됐어? 그럼 여기가 rx 빼기 2분의 1 r이지. 그럼 뭐가 있어야 변화가 없어? 2분의 1 r이 있어야 주어진 식에 변화가 없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 식을.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나눴을 때 얘가 몫, 얘가 나머지라는 걸 이해해야 돼. 알겠어? 이거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진짜 너무 제발 안 틀렸으면 좋겠어 이런 것 좀.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냐면 2월까지는 일단 진도 위주로 많이 나갈 거고 공통수학 원 복습하잖아? 그럼 3월 되면 또 학교 개학하니까 뭐 모의고사도 학교에서 보고 수행평가하고 이것저것 정신없거든? 3월 되면은 뭐 모의고사 대비도 하나 두 개 정도는 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의고사가 아니다야. 요즘 뉴스에 뉴스 같은 거 보니? 요즘 뉴스 보면 모의고사 문제가 시험 보는 중에 카톡으로 공유돼서 지금 난리 난 거 알아? 작년에 수능 영어 어렵게 내서 평가원장 사퇴당한 거 알지? 알지? 몰라? 몰라? 작년에 수능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수능 출제 기관의 대표가 이제 사퇴했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슈가 몇 가지 있어. 의대 정원이 다시 늘어날 거라는 이슈가 있어. 너희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 좋은 거야. 당연히 좋은 거야. 알겠어? 당연히 좋은 거야. 세 번째는 무슨 얘기 하려다 말했지? 입학하면 진도 나갈 수가 없어. 알겠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입학하지? 고등학교 입학하지? 이런 여유 있게 진도 나가고 이럴 수가 없다고. 시험 대비하면 끝나. 알겠어? 그럼 시험 대비할 때 단원별로 해당되는 문제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한 달 정도 전에는 뭐 중간고사가 5월달이다. 그럼 4월달부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 맞춰서 계속 시험 보는 거야. 알겠어? 그걸 잘 봐야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어. 알겠어? 그러면 너무 쉽다, 고등학교 생활. 또 질문해봐. 있으면 해도 돼. 중단원도 해도 돼. 없어요? 없으면 뒤에 거 조금 하려고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그러면 요 항등식 살짝 해볼게. 항등식. 봐봐. 항등식이 뭐라고 했냐면 항등식이 뭔지는 알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지. 그래서 요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냐면 요 등식이라는 거는 이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호로 연결된 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야?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항등식. 쓰려는 거 아니죠? 이 방정식은 뭐죠?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 항등식은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부등식도 이런 걸로 있었어.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 이런 거로 나눈다고 했다. 알겠어? 절대 부등식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얼마 안 있으면 배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항등식에 대해서 보자고 했는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에서 얘가 항등식이면 x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요 개수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0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요 식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a, b, c가 0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역시 항등식이라는 거는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정해지지 않은 요 개수들 있잖아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게? 정해지지 않은 개수, 네 글자로 뭐라 그러게?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수비교법, 미정개수법이라고 해서 하나는 개수비교법, 하나는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뭔지 아나요? 잘 모르겠다 얘기해봐. 둘 다 뭔지 알아요? 둘 다 뭔지 몰라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예를 들면은 개수를 비교하라는 거는 뭐라고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 봤을 때 요 2차항의 개수들이 서로 같다. A랑 A 프라임이 같고 B랑 B 프라임이 같고 C랑 C 프라임이 같다며. 내 말 이해하니? 네. 듣고 있니? 얘를 뭐라고 한다고? 개수비교법. 개수비교법.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됐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 수치대입법 있었지.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한다. 알겠니? 요건 쉬워.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 별표 한 100만 개. 알겠어? 너희들이 이 공통석 1에서 포기하고 싶은 제일 1번이 바로 나머지 정리야. 알겠어? 이 나머지 정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얘는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 오늘. 이해시켜볼게. 잘 봐봐. 이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거야. 예로 나눈 나머지는 식으로 써봐. fx를 우리가 x-알파로 나누었어. 그럼 몫을 모르지. 그럼 모르면 뭐라고 쓴다고? q. 그 다음 나머지는 r. 보통 이렇게 쓰지. 요게 x에 대한 식일 때는 이렇게 살짝 써준다. 이해하지? 그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요 나머지라는 거는 요 나누어지는 수보다는 차수가 하나 이하 더 적어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얘가 만약에 3차식이야.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돼? 얘가 3차식이면 나머지가 몇 차식이라는 거야? 2차 이하의 식이야. 2차식도 되고 1차식도 되고 상수도 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하나 더 이하보다 작다. 알겠어? 작거나 같다. 이해 가지? 얘가 3차면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다. 그럼 여기서 얘는 1차지. 1차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얘보다 차수가 하나 적어. 1차식보다 차수가 적으면 무조건 뭐야? 상수라고 얘기해 줄래? 뭐라고 한다고? 상수.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구하려면 여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여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거든? 여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x에다 뭐 넣어줘? 알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값이 얼마다? 나머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즉 얘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를 집어넣은 게 나머지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요? 이 절대 물으면 안 돼요. 다시 얘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랑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나머지랑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가 뭐야? ax 더하기 b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뭐야 민준아?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맞아?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란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는 게 나머지다. 이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건요. 어떤 다항식 fx가 f알파가 0이라는 거는 얘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역도 성립한다. 역.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반드시 fx는 f알파가 0이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요 세 가지 내용이 일단 공통사 원 스타트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중요해. 알겠어? 여기가 이해가? 문제를 좀 볼게. 문제를 봐봐. 개념을 이해했으면 문제 푸는 건 조금 수월하거든?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A, B, C를 다 더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전개해서 비교할 거야. 뭐를? 개수를. 알겠어? 그럼 얘 우변을 전개해봐. 우변 전개해봐. 우변 전개하면 얼마야? x 세제곱. 이거 전개할 때 이제는 민준아 이거 전개할 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 일단 차수별로 쓰는 거야. 세제곱 썼지. 그 다음 뭐 와야 돼? 2차식 써야 되지. 그럼 2차식의 개수가 궁금한 거지. 그럼 2차식의 개수는 일단 얘랑 얘 곱한 거 C 있죠. 그 다음 요거랑 요거 곱한 거 마이너스 B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를 바로 전개해야 돼. 알겠어? 그럼 1차식 불러봐. 1차식은 뭐랑 뭐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BC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C에 x 이렇게 되니? 그 다음 상수는 6b고 요게 요거라고. 됐어? 요 그대로 왔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상수를 보니까 6b가 일단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아, 6b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b가 일단은 마이너스 2네요. 됐죠? 그럼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여기가 C 더하기 2잖아요. 그럼 C 더하기 2가 일단은 A이기 때문에 요 관계식 하나 찾았고,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C죠. 그게 좌변에 1차식은 없잖아요. 좌변에 1차식은 없으니까 얘가 0이에요. 그래서 C가 2가 되고요. C가 2니까 A가 4가 되죠. 그럼 여기 다 더하면은 4 빼기 2 더하기 2라 답은 4입니다. 여기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나 틀렸는데 뭐가 틀렸니? 화가 난다. C가 왜 2야? C가 3이지. 0 되려면. C가 3이니까 A가 5예요. 그럼 다 더하면 5가 되네요. 이게 답입니다. 뭐 틀렸다고? C가 3이야. A가 5야. A가 5, C가 3. 그럼 계산하면 6, 이게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선생님이 틀립니다. 계속. 알겠어요? 답은 6이에요. 선생님도 실수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 대답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2번은요. 얘네들을 만족하는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전개해서 비교해도 되지만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럼 뭘 대입할래요? 어떤 것을 대입해 보고 싶어요? 주어진 식에? 그렇지. 가영아 1부터 대입하고 싶니? 그럼 1 대입하면 좌변이 얼마야? 2 빼기 7 더하기 4지. 얘는 0, 0, 여기다 1 집어넣으면 C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쓸까? 맞아?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C가 얼마야? 1이지? 정신 놓고 있네 또. X는 2 하면은 2 대입하면 4, 2, 8 빼기 14 더하기 4가 2 대입하면 0, 0 2 대입하면 얼마? 2A 됐어? 그럼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B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고 2창의 개수를 봐봐. A가 마이너스 1. X에다 0 넣으면 되는구나. 0 집어넣을게 0.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지. 0 집어넣으면 여기가 4잖아 좌변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2B지? 오케이? 그러니까 B가 2예요. 어? X에다 2 집어넣었을 때 2A 맞잖아. 여기가 2A잖아. 2A에 1. 맞아요. A가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럼 B가 2 되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B가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그 다음 더하기 4, 그 다음에 C가 얼마였지? 1.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2가 되나요? 그게 답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근데 3번은요, 3번, 4번은 난이도가 상이네요. 최초로 보는 건가요? 최초? 자, 봐봐요. 3번은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저식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문자가 2개잖아. 그럼 문자를 줄일 거야. 그럼 문자를 어떻게 줄이냐면, 여기서 Y 대신에 2X 빼기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아니네. 거꾸로 써서. 다시.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대입할 거예요. 이 주어진 식에다가. 그럼 봐봐. 민준아 잘 불러봐. AX 제곱. 그 다음 B에 Y 대신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2X 더하기 C. 이게 0이지. 얘를 전개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가? 안 어렵지? 계산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요 Y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정리한 게 항상 0이 되려면 개수를 썼을 때 A, B, C가 나와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 가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4번이 너무 중요해서 4번까지는 일단 하려고 그러는데 4번 보시면 이 4번은요. 자, 요거를 다 더했을 때 얘를 구하라고 했거든? 봐봐. 이 문제는 A0, A1, A 해서 A 2024까지 더하려면 2004까지 더하려면 X에다 뭐 대입해야 이런 게 나오니? 여기 X에다 뭐 대입해야 이런 게 나오지? X에다 뭘 대입해야 여기가 A0, A1, A2 이런 거 더한 게 나올까?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라는 거야. 1. 알겠어? 그럼 1 대입하면 좌변이 3의 2005승이지. 근데 요게 A0, A1 해가지고 어디까지 합이냐면 A 2005까지 합이네요. 맞죠? 근데 내가 2004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05의 값을 빼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A 2005는 얼마죠? A 2005라는 거는 요거의 상수죠. 상수. 상수는 뭐야? 2의 2005승이지. 얘가 2의 2005승이라고. 내 말 이해하니?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3의 2005에서 2의 2005를 빼라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답이 5번이네요.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긴 너무 적고요. 일단 너네가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 중단원까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중단원 전까지 원래는. 잠깐만 우리 월요일날 오잖아요. 월요일날 오니까 여기 중단원까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가? 여기 중단원 전까지만 해보세요. 일단 중단원 전까지.